90%가 이제 대부분 밖에서 병원 밖에서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40%는 이미 돌아가시고.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준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준스 조준호입니다. 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잖아요. 네. 중요한 기관이 있어요. 물론 뇌가 중요한데, 네. 이제 심폐 기능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 따뜻한 가슴, 사랑 이런 걸 표현하는 심장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이 아프면 참 곤란하죠. 그쵸. 네. 근데 심장이 아픈 것 중에 제일 골치 아픈 게 심근경색이다. 네. 이게 이제 완전 색깔이 뭐 경기하듯이 네. 확 변해버린다. 뭐 이런 뜻인데요. 심장 근육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근데 이게 사망으로 쉽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심근경색이 또 문제지 않습니까? 그 어떤 분이 이제 또 내용을 올려주셨는데 얼마 전 가을 산책 중에 아버지가 점점 숨쉬기가 힘들고 가슴이 아프다고 하셔서 병원에 가보았습니다. 심근경색 전조 증상이라며 빨리 와서 다행이라고 했다고 하네요.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는데 앞으로 아버지의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또 글이 올라와서 네. 오늘 이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심근경색 이게 좀 말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네. 의학 용어를 영어로 해도 어렵고 이걸 한자로 또 바꿔버리기가 또 어렵고 네. 뭐 이런데 도대체 심근경색이라는 게 뭔가요? 일단 이제 심장 질환이 있겠죠. 심장 질환. 심장이라는 곳에 생기는 질환 중에 그럼 심장 질환은 뭐가 제일 많냐? 한 50%가 심근경색입니다. 네. 네. 한 30%가 이제 허혈성 심질환이고요. 네. 이제 20%가 돌연사입니다. 죽어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을 돌리는 펌프가 아예 고장이 나니까 돌아가시는 거죠. 근데 심장 문제에 뭐 판막의 문제, 네. 그다음에 심중격, 심장과 심장고 네. 사이에 있는 막의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요즘 이제 수술로 많이 극복이 네. 되지 않습니까? 수술 기술도 굉장히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뭐 사망하거나 문제가 되는 분들이 네. 굉장히 이제 줄어들었는데 이 심근경색은 점점 더 늘어나고 환자 있죠. 숫자도 이제 늘어나고 있고 네. 참 골치 아픈데요. 이게 뭐 초기 증상, 근데 이제까지 없었는데 초기에 처음 뭐 생겼거나 몇 번밖에 안 생겼는데 갑자기 네. 돌연사 네. 해버린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지 않습니까? 뭐 소위 말하면 뭐 놀랄 노자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심근경색이라는 게 아까 이제 이야기가 나왔지만 심장은 근육 덩어리고요. 그 근육이 이렇게 수축을 하면서 혈액을 짜내는 건데 네. 심장의 근육, 그러니까 심근이 경색 막혀가지고 쉽게 말하면 괴사 죽어버리는 겁니다. 세포들이. 네. 그러게 되니까 짜주지를 못하니까 죽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심근경색의 통계를 보면 심근경색을 앓게 되는 게 90%가 이제 대부분 밖에서 병원 밖에서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40%는 이미 돌아가시거든요. 심근경색이 생겼다. 네. 119를 부르고 병원에 네. 오고 있는데 그 사이에. 네, 그 사이에 돌아가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세포가 그 한 5분 정도만 혈액을 못 받아도 90%의 ATP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 세포는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빠른 대처가 중요하고 그 전에 누구나 올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심근경색이 많이 생기는지 그리고 심근경색이 왜 생기는지를 기능의학적으로 살펴보고 거기에 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허혈성 뭐 심장 문제, 네. 그죠? 그게 이제 꽉 막혀버리면 피가 진짜 안 통하면 심근경색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심장 혈관의 문제랑 이제 관련이 그렇죠.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심장 조영술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심장 조영술을 해서 뭐 얼마나 막혀 있나 뭐 막혀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해보면 좋은데 그게 워낙에 좀 이게 시술 자체가 위험도가 있다 위험하죠. 보니까 내가 뭐 건강 검진 하듯이 그냥 해볼 수 없는 검사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평상시에 좀 조심을 하는 게 좋으신데 특히나 이제 뭐 연세가 조금 있으시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뭐 너무 높거나 흡연의 기왕량이 있거나 혈압에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이제 좀 조심을 하시면 좋은데 그런 문제를 좀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조심을 해야 되나요? 일단은 이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심근경색으로 언제 사람이 많이 죽느냐? 네. 언제? 네. 일단 그럼 그 시간부터 피해야 되겠죠.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죽는 시간부터 음. 언제 많이 죽냐? 보통 한 새벽 한 6시부터 정오 사이에 심근경색으로 많이 돌연사합니다. 네. 그러면 뭐 계절 이런 것도 있나요? 계절도 있죠. 계절은 계절도 좀 추운 계절에. 아, 그러면 이제 지금 같은데 새벽 6시부터 오전 12시 사이에 네.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어. 그럼 이제 거기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면 우리가 어느 부분을 조심을 해야 될지를 또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때가 어떤 때냐를 좀 봐야 돼요. 새벽. 과연 새벽에 무슨 일이 있길래 그때 심장에 가는 혈관이 수축할 수밖에 없느냐. 그 네. 심장이 수축이 되면서 혈액을 공급받지 못해서 심근이 다 괴사가 돼버리냐. 이걸 봐야 되는데 거기서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래요. 네. 그 시간대 물론 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 시간대 대부분 기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사 가야 되기 때문에. 회사에 네.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심근경색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생기는 줄 알았는데 네. 젊은 사람들도 생기는군요. 네, 젊은 사람 생깁니다. 그래서 그래서- 골치 아프네요. 네. 어. 첫 번째는 이제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누구나 예를 들면 당뇨도 없고 뭐 비만도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평상시에 건강하게 지냈는데 심장 질환에 대한 음. 위험 요소가 없는데도 연구를 해봤더니 우리 심장에 공급하는 관상동맥이라고 하거든요. 네. 관상동맥을 싸고 안쪽을 싸고 있는 내피 세포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게 네. 그 기능이 좋아야지 혈관을 확장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피 세포 기능이 새벽이 되면 40% 정도가 떨어진답니다. 누구나. 근데 네. 만약에 음. 이 내피 세포 기능이 떨어질 상황들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새벽에 돌아가실 확률이 높은 더 거죠.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네요. 예전 방송에서 우리가 혈관의 내피 세포에서 NO, NOE. 산화질소를 만들어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런 문제랑 관련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어. 내피 세포를 손상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산화 스트레스. 네, 말하자면 녹슬어 버리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산화 시스템들이 잘 가동이 되고는 있지만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낼 상황들이 되어 있다면 그 항산화 시스템으로도 방어를 못해서 내피세포가 손상이 되고 내피세포가 손상이 되면 아르기닌이라는 물질을 통해서 산화질소를 만들어내서 혈관을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메커니즘에 장애가 오면서 혈관이 늘어나지 못하고 결국에 세포가 괴사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피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는 산화 스트레스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뭐가 있냐? 이제 식단이 있겠죠. 식단. 잘못된 식단이. 네. 네. 또 활성산소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네. 식단, 만성염증 뭐 네. 이런 거랑 관련이 있겠고 네. 그 만성염증이 제일 많이 생기는 부위가 또 장이다. 장이죠. 그러니까 네. 이제 기승전장, 네. 음식을 조심해라. 뭐 음식부터 이런 조심해라. 이런 얘기네요. 오늘은 심근경색에 대해서 이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깊게 하나의 질병을 알기보다는 이렇게 가볍게 상식처럼 알고 있는 내용이 여러분들에게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항상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